네, 저는 그 전에 이 QQ 출판사에서 나온 사랑을 멈추지 말아요. 맞죠? 네, 그쪽에 되게 재밌게 읽었는데 펀딩할 때 참여도 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그 연락이 와가지고 조금 망설였어요. 어떤 형태로든 성애를 딱히 써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성애가 등장하거나 아무튼 뭔가 연애나 뭐 로맨스나 뭐 아무튼 어떤 뭐 젠더나 이런 거에 써본 적이 별로 없어서 그게 좀 고민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대표님이 용기를 많이 주셔가지고 어떻게든 쓰게 됐습니다. 전화를 딱 받았을 때 그 동시에 딱 떠오르는 인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에디 혹은 애슐리에 나오는 인물이어가지고 이게 있으니까 일단 나는 얘 데리고 들어가 봐야겠다 이런 마음 때문에 용기를 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떠나서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가서는 후회했죠. 왜 후회하세요? 어려워서요. 많이 고민하고 좀 어려운 것도 많았고 자문도 좀 많이 받았고 그럼에도 틀린 것도 많았고 뭐 그랬었어요. 테마 소설집은 주제나 소재가 주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평소에 안 쓰던 근육을 쓰게 된단 말이에요. 평소에 좋아하는 서사나 인물이 아닌 새로운 어떤 앞선 테마 소설집 경험에서 그때 페미니즘 썼을 때도 고민 많이 하고 이랬었는데 그때의 경험이 저한테 작가로서도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주저하지 않고 인물도 있는데 왜 쫄지? 하는 마음으로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부자는 있었지만 어차피 뭐 쓰던 대로 쓰면 되지 생각해가지고 썼고 퀴어 인물도 안 써봤던 게 아니어가지고 그것도 이제 별 어려움 없이 썼어요. 너무 단순한 대답이 앞에 고민이 많으셨던 것 같아서 저는 해야 할 일이어서 했습니다. 나나 씨는 이제 세 분의 작가님 글을 다 읽어보셨다고 했어요. 네. 어떠셨어요? 각각 작품이 좀. 저 같은 경우는 시집이나 음악 듣는 거 이런 거 위주로 좀 좋아하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퀴어 관한 이런 소설이나 글 같은 거는 좀 많이 안 읽으려고 해요. 웬만하면 그냥 내가 생각하는 거랑 너무 다르게 표현되는 경우가 너무 많았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울하고 좀 더 다크하고 약간 기분이 많이 다운되게 만드는 그런 글들이 좀 많다 보니까 오늘 참여하신 작가분 세 분의 글을 읽었는데 현실적으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여러 상황들과 조금 마주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한 편 한 편 읽으면서 다 다른 느낌을 좀 받아서 세 편 다 조금 흥미롭게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지 않아요? 그러세요? 라고. 굳이 애써서 그 사람들한테 우리는 이런 사람이니까 우리를 좀 이해하고 받아줘 라고 노력할 필요 없이 우리는 이런 사람이니까 이대로 우리를 그냥 이해를 하든 안 하든 우리는 여기 존재하고 우리는 계속 있을 거니까 그것만 알아둬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본인이 사랑하는 방식 그대로 살아가면은 이해해주는 사람은 옆에 있을 거고 아닌 사람은 또 안다고 올 거고 모든 사람들한테 이게 사랑받고 집중받고 그럴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예전에는 남자는 남성복을 입어야 되고 여자는 여성복을 입어야 되고 근데 그 기준 자체가 예전부터 사회가 정해놓은 틀이잖아요. 근데 요즘 세대들은 확실히 저게 여자 옷이고 남자 옷이고 뭐가 어때? 저게 이쁘네? 나 입어보고 싶어.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서 확실히 그 틀 자체에 갇혀있는 것보다는 그 틀을 깨고 나오는 시대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사회 규범이란 말 자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규범은 옳다와 그르다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옳다라고 말하는 순간 나머지는 그른 게 돼버리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정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주어 앞에 다 나는을 붙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게 좋아. 나는 뭐 예를 들어 뭐 메이크업이 좋아. 나는 뭐 결혼식이 좋아. 뭐 이렇게 되면은 나만 해당하니까 그 배제되는 사람이 없는 건데 저것이 좋다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저것이 좋다가 되어 버리니까 그 우리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이미 자기들끼리 딱 잘라놓은 그 세계는 배제가 돼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가 그러니까 규범이란 말이 일단 예술가들은 다 싫어하는 데다가
근본적으로 뭘 말하고자 하려면 앞에 주어를 당당하게 세우라 이거야. 나는 싫어라고 얘기를 하지 저것은 싫어 이렇게 얘기하면 좀 비겁하다 이거죠. 왜 싫은지에 나는 빠져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되게 좋은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뭐 아빠 넥타이 메어본 것 같고 남자 아이들도 뭐 하계 같은 거 하면 여자 옷 맞아. 입혔던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우리는 놀았던 것 같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저도 기성세대예요. 젊은 친구들의 연령에 이제 더는 들어갈 수 없는데 저도 그렇게 놀았고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도 그렇게 놀았었던 것 같은데 어린 시절에는 어느 순간부터 그런 사회적 고정관념이 탁 들어와서 그것이 자기의 생각이라고 믿게 되는 걸까? 분명히 이동적이었던 순간들이 있었을 텐데 그래서 그냥 반대라는 말도 좀 안 맞는 말이긴 한데 누군가의 취향에 대해서 반대하고 누군가의 정체성에 대해서 타인이 반대를 한다는 것은 또 그게 적당한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자기가 정말 결론을 내려서 퀴어나 이제 소수자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말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주입된 것들이 그냥 나오는 게 많다고 봐요. 네. 저는 아까 처음에 질문하시기 전에 패션이나 방송 쪽에서 뭔가 이를테면 퀴어적인 모습들 요새는 많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약간 양가적인 감정이 드는 게 그러니까 텔레비전에서 요새 드라마나 이런 걸 보면 심지어 뭐 사극이나 배경이 사극이나 뭐 이렇더라도 소위 말하는 브로맨스 같은 거를 양념처럼 뿌려놓고 그것을 그냥 브로맨스라는 단어로 소비해버리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또 남성 동성애자는 텔레비전에 나오는데 여성 동성애자는 아직까지 가시화된 적이 없는 것 같고 레즈비언 커플은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덜 나온다고 말할 수도 없이 아예 안 나오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약간 좀 더 나아졌으면 좋겠는 마음이 들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방송이나 이런 데서 계속해서 보여줬기 때문에 좀 더 익숙하게 받아들이는 게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어떻게 읽으셨을지 궁금해요. 사실 상당히 관념적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젠더를 그 제 소설 속 상황이 100년 동안 시간이 멈추는 건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자기들 죽지 않을 줄 알고 100년의 시간이 다시 흐른다는 게 제일 반전인데 어쨌건 죽지 않을 줄 알고 이렇게 가는 세상을 상상해본 저는 제일 먼저 풀려날 게 젠더 같거든요. 개인이나 이런 게 전에 주입됐던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작동하는 세상에 왔을 때 가장 먼저 뭐가 풀려나갈까? 라고 생각해보면 저부터도 100년을 내가 여기서 더 사는데 계속 뭐 시스젠더 이성애자로 살아야 꼭 그래야 하나?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언젠가 레베카 솔릿 인터뷰에서 젠더가 코스튬 같아지는 뭐 이런 비슷한 말을 본 적이 있었는데 정말 10년 단위로 젠더 바꿔서 해보면 내 안에 있는 나에 대한 끊임없는 그런 질문은지를 가져보는 거로 상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관념적일 수도 있기도 한데 그래서 되게 독후가 궁금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여기 이제 에디 혹은 애슐리라고 나오는데 거기에 조금 제가 개입이 되긴 했어요. 네. 확실히. 왜냐하면 나나 혹은 김영롱 제일 맞아요. 알아요. 그 사이 봤어요. 그런 인스타도 것처럼 봤고. 에디가 애슐리 사이에서 이제 애슐리가 되어 가다가 멈추기도 하고 다시 에디가 됐다가 애슐리가 또 네. 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뭐 공연이나 뭐 행사가 있고 할 때는 나나지만 집에서는 또 김영롱이고 근데 김영롱이면서도 내 안엔 나나가 없지 않아 있고 하면서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글을 읽으면서 그 주인공 자체에 제가 많이 개입이 되긴 했거든요.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그게 여자 남자가 아니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모습 그대로를 뭐 겉으로 표현해내는 하나의 풀이 방식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솔직히 여장 남자는 그 드랙 안에 그 틀 중에 하나일 뿐이고 제가 좋아하는 그냥 아티스트를 흉내내려고 똑같이 한번 따라해본 건데 제 자신이 지금 에디 혹은 애슐리에 나오는 그 주인공한테 조금 개입이 돼서 봤던 거라 가지고 좀 재밌게 봤어요. 그리고 중간에 또 로봇
예. 나오잖아요. 다 나왔어. 인공지능도 나왔어. 네. 그 친구를 보면서 이제 그게 거울에 비춰진 나일 수도 있고, 아, 그렇게 해석하셨군요. 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네. 그렇게 또 양쪽으로 좀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로봇 친구가 등장하면서 또 이야기가 또 너무 재밌게 돼가지고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저는 제가 여자이기 좋아해요. 그리고 남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그게 오히려 제가 그런 어떤 젠더에 갇혀있지 않아서,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젠더에 불만을 갖거나 혹은 다른 것에 동경을 갖거나 그런 게 없이 여자로서 살기보다는 최진영으로서 살아오다 보니까 최진영이 여자인 게 당연히 좋은 거지, 내가 여자여서 좋은 것보다는 그 느낌이거든요. 어떤 다른 젠더를 꿈꾸는 것이 그런 건 없었어요. 그냥 저는 젠더에 상관없이 저라는 인간에 집중하면서 살다 보니까 네, 그런 건 없어요. 저의 정체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에 크게 불만을 가져본 적도 없고, 다른 게 되면 좋겠는데 내가 그걸 되게 강하게 원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딱히 남성이 되고 싶다거나 여성으로서 머물고 싶다거나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고, 저는 최근에 주변에 고양이들이 많이 생겨나가지고 걔네들 관찰을 많이 하는데, 저는 개만 오래 길러가지고 고양이를 잘 몰랐거든요. 근데 고양이들이 움직일 때 보니까 앞다리는 거의 여기 등 가운데부터 시작하고, 그 뒷다리도 골반 가운데 허리부터 시작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걸음걸이를 이렇게 걸어다니는 느낌인 거예요. 태어난 지 3개월인데 근육질인 거예요. 그래서 저 근육질 몸으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 사족보행하면서 그런 생각은 하는데, 암고양이가 되고 싶다, 숲고양이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네. 저는 소설력 구상을 하다가 내가 가장 견딜 수 없는 일이 뭘까를 생각했는데, 그때 지구는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들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근데 나와 가장 가까운 누군가가 혹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지구가 평평하다는 믿음을 정말로 진지하게 가지면 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별수이나 나도 같이 믿어야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하다가 퀴어라는 게, 내가 예를 들면 정상성의 범죄에 포함된 사람이고 퀴어라고 스스로 주장을 하고 내가 보기에도 그렇다면, 내가 내 정상성이라고 믿어왔던 것, 합의되었던 것들을 좀 깨도 되지 않을까. 어쨌든 상대방이 변할 생각을 하지 않으면 내가 변할 생각을 좀 해봐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이 두 번째 글은 되게 좀 어렵게 다가와서 계속 똑같은 맥락을 한 번 더 읽기도 했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딱 정말 독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주인공 자체가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잖아요. 중력이 끌어당기고 있어서 그렇다. 지금은 평평하다. 약간 이런 이야기. 그 이야기 계속 나오는 게 약간 이거를 이제 퀴어인 제가 바라봤을 때는 약간 커밍아웃 비슷한 느낌으로 좀 다가오긴 했어요. 예. 약간 나를 계속 좀 봐달라. 나한테 좀 집중을 해달라.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사람을 사랑하고 이런 세계를 살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걸 은연중에 계속 옆에서 말을 하는 느낌을 조금 받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자체가 일반들 사이에 있는 정말 소수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수자들이 그 소수자가 아닌 사람들한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난 여기 있어 라고 좀 약간 다른 의미긴 한데 소리 없는 아우성, 약간 그런 느낌으로 조금 다가오는 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나라고 해보면, 나라는 말에 다 이건 나야라는 건 전부 다 소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누가 나를 100% 말할 수가 없을 거 아니야? 나라는 거를 계속 들어가 보면 거기에, 그러니까 자기가 다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자기 안에 질문을 계속 하다 보면은 별 수 없이 소수일 수밖에 없고요. 그런 측면에서 소수성을 되게 많이 갖고 있는 다발로서의 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이건 100% 나야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따지고 들면 아닌 사람이 있나? 그리고 따지고 들면 누가 인사이던가? 뭐 이런 생각 같은 게 들거든요. 그래서
그 질문을 아니다라고 자기가 생각하는 소수자한테 돌리지 말고 자기 안에 그 나라고 다시 질문을 돌려보면은 나 안에 얼마나 많은 소수성이 있는가, 그리고 그게 많을수록 저는 그 사람이 되게 다양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만약에 이건 나야라는 게 몇 가닥 안 되면 그거는 의심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자꾸 질문을 나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에 대한 숙고가 길어질수록 남에 대한 숙고도 같이 길어질 것 같다. 어디서 봤는데 개성은 되게 고독한 거래요. 그쵸? 완전히 독고다이 나라고 생각하면 그건 너무 고독한 세계거든요. 다수다, 이게 소수다, 이거는 되게 20세기 마인드라고요. 100년 전 마인드고, 새로 온 앞으로 되는 시대에서는 지금 이 질문도 금방 용해돼 버릴 질문들에 속할 거예요. 네. 제가 이제 그 나이대가 되니까 최영장장 자연스럽게 제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20대에 풋풋한 사랑이 있으면 30대에 약간 지루한 사랑이 있고, 40대에 그 되게 뭐랄까 깊어지는 일상을 공유하게 되는, 그러니까 일상과 같은 사랑이 있을 것이고, 50대에 우정과 같은 사랑이 있을 것이고, 저는 그래서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입장이어서 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예. 나중에 뭐 20, 30년 뒤에 또 제가 만약에 글을 쓰고 있으면, 그때도 사랑이란 걸 하고 있으면 뭐 할머니의 사랑이 나오겠죠. 정말 주변에 존재할 그런 커플들의 이야기잖아요. 이게 레즈 커플의 이야기긴 한데, 저는 그 기준 틀은 안 주고 어차피 사랑 이야기다라는 기준이거든요. 그게 남자와 여자의 사랑이든 남자끼리의 사랑이든 여자끼리의 사랑이든 그런 거는 저한테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서, 물론 제가 읽으면서 저를 개입해서 읽은 것도 맞긴 하죠. 그래서 저는 상대를 남자라고 생각하고 읽은 느낌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왜냐하면 되게 보편적으로 우리 주변에 정말 있을 법한 그런 퀴어 커플의 이야기였잖아요. 그래서 좀 많이 빠져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일단 사랑이 주제다 보니까 좀 무겁게 보일 수 있지만 무겁지 않고, 또 쉽게 보일 수 있지만 쉽지는 않은 그런 주제 중에 하나라서 좀 흥미롭게 읽었는데, 저는 근데 읽으면서 되게 막 이런저런 생각 막 깊게 안 하면서 읽었어요. 네. 나도 저럴 수 있고, 나도 누군가랑 사귀면은 같이 교제를 하면서 다툴 때도 있고, 서로 이해할 때도 있고, 멀어질 때도 있고, 다시 만날 때도 있고, 이게 보편적인 사랑의 그런 이야기들이잖아요. 그게 틀에 넣는 거예요. 결국에는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해도 우울하고 불행하고 고통스럽게 헤어지는데, 이혼하고 퀴어의 사랑이 그쵸. 갈라서 갈등하고 막 싸우고. 근데 이게 퀴어의 사랑이니까 그렇다라고 사람들이 넣는 거예요. 맞아. 근데 거기서 그런 것만 드러내면 남녀든 남남이든 여여든 어떤 젠더든지 간에 우리는 굉장히 쓸데없는 걸로 싸워요. 누구한테 말하기도 나쁘고런 그런 걸로 싸우고, 그런데 그런 걸로 사랑이 더 깊어지고. 문학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저 가장자리 인물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인물 자체가 질문이 되는 그런 인물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막 튀는 인물이라는 게 아니라 그 인물 자체가 질문이 되어줄 수 있는 인물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실제의 사람들과 내가 늘 데리고 오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인데, 그 마음이 되어보는데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잘 못 나올까봐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쓰고 난 다음에 변화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이걸로 해서 뭐 생각이나 가치관이 변한다기보다는 그 두려움을 좀 덜어내는 거가 큰 것 같아요. 말씀드렸지만 쓰면서 어려웠던 게, 연애, 로맨스, 사랑, 성애에 대해서 써본 적이 정말로 없어서 예, 뭔가 뭐랄까 그냥 어떤 연인의 모습을 상상하는 게 좀 어려웠는데, 헤르만 브로우란 작가가 어디서 그런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좋은 소설이라는 거는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인간 본성의 한 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게 좋은 소설이다. 뭐 이런 말을 했다는데, 예전에 읽었을 때는 그냥 그러려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요 몇 년 동안 생각이 좀 바뀌어서, 제가 그래도 좀 글 쓰는 사람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지금까지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어떤 뭐 인물일 수도 있고 상황일 수도 있고, 그런 것을
좀 써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던 차에 이제 이 의뢰가 들어왔고 개인적으로 좀 힘들었지만 재밌는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좋은 쪽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쓸 때 그 거리감을 두는 편이 아니고 제가 그 인물이 돼서 인물이 얘기를 하는 쪽으로 많이 쓰는 편이어가지고 저는 그냥 여기 주인공이 저라고 생각하고 써서 쓰기 이전과 쓰기 이후에 달라진 것도 별로 없고 멋있네. 그냥 정말 그 일상의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여전히 뭐 별 차이가 없어요. 저 그리고 사랑 얘기도 많이 했고 사실 많이 하던 것들을 썼기 때문에 약간 염치가 없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상적인 대답을 해도 좋다고 말씀하셔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냥 제가 원하는 게 요새 생각하는 게 문학의 없음인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문학이 해야 될 일들이 많잖아요. 뭐 재미를 줄 수도 있고 사회를 바꿀 수도 있고 뭔가 소수자를 가시화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근데 여러 가지 역할들을 아마 하는 게 있을 텐데 그런 일들을 다 모두 마치고 그냥 문학이 없어지면 나는 일을 잃겠지만 근데 내가 살아있는 한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아서요. 네, 그걸 원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그래서 문학이 없어지려면 더 많은 문학이 필요하다 이런 역설이 약간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이상적인 질문이라 이상적인 대답을 생각했는데 그 행복이 되게 여러 종류고 제각각인 세상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자가 느끼는 행복이 되게 여러 종류고 그것들이 아주 다양하고 제각각이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아까 그 나는을 붙이자 그리고 사람은 정체성 다발로 되어 있으니까 뭐 그렇게 뭐 하여튼 생각해보자 이런 얘기했는데 진영이가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자면 세상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세상의 전제에서는 결국 다시 자기 자신이란 컨텐츠로 돌아올 텐데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 중에 나는 이것이 싫어도 있지만 나는 이것을 반대해도 있겠지만 난 이게 좋아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되게 이상적이긴 하나 가장 현실적인 꿈인데요. 그러니까 1인 독신 프리랜서 여성인 제가 노후를 걱정하지 않고도 네, 가정을 이루지 않고도 저 혼자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글을 계속 쓰면서 생계 걱정을 안 할 수는 없지만 좀 덜 하면서 가장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그런 것 같아요. 사회가 그만큼 다양해지고 틀이 없어져야 가능한 뭐 그런 꿈. 저는 늘 하는 소리가 있거든요. 인터뷰나 뭐 그럴 때 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세요 라고 늘 이야기를 해요. 네. 근데 지금 여기 내가 원하는 삶을 가봤으면 좋겠다. 이거랑 또 정말 비슷한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삶이 나한테는 소중하고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다른 사람의 생각하는 그 사람이 원하는 삶과 그 인생도 소중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만 소중한 게 아니라 그 사람도 그 사람 인생이 소중하기 때문에 이게 서로를 이해하고 이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면이 있어야 되고 이게 옛날 같았으면은 뭐 아까 오이를 뭐 예를 들면은 나 오이 싫어 하면 옆에 친구 야 오이가 왜 싫어? 오이 얼마나 맛있는데 오이가 얼마나 몸에 좋은데 내가 싫다니까 왜 싫냐고 이렇게 싸우는 옛날 같은 경우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요즘은 난 오이 싫어 그래 너 오이 싫구나 난 좋아 그래 너 좋아해 난 싫어하니까 그래 뭐 먹을까 약간 이런 식으로 되는 사회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삶이 소중한 만큼 상대방의 삶도 소중하기 때문에 이게 잘 아우러져서 모두가 즐겁게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남한테 피해 안 주고 그랬으면 좋겠어요.